자, 어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내년 4월 총선에 윤곽을 그렸습니다. 지역구 수를 현재 246석인데 이걸 244석에서 249석 그 사이에서 정하겠다. 그러니까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월 13일까지 이 최종안을 국회에 낸다고 하는데 자, 그 사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진행이 되겠죠. 자, 강원도 같은 경우가 지금 제일 황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안대로 한다면 6개 군이 합쳐져서 1개 선거구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4개 선거구가 합쳐진 지역이 가장 많은 건데 최대 6곳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해서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이야기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들 저희가 또 자세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심정숙 기자. 네. 자, 일단 선거구가 늘지 지역구가 늘지 줄지는 아직까지는 모르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확정되진 않았는데요. 선거구 획정위원회, 선관위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어제 가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투표로 뽑는 지역구 의원 수가 246명이죠. 246개의 지역구에서 선거가 이루어지는데요. 어제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요거보다 2석 적은 244개 또는 이거 지금 246보다 3개 늘어나는 249개로 지역구를 만들어보자라는 안을 지금 정치권에 제시를 했습니다. 예. 지금 저 안이 확정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현재하고 크게 달라지는 거는 숫자만으로 봐서는 없어 보이죠. 박성원 논설위원. 네. 자, 과거에 김무성 대표도 지역구 좀 많이 늘리고 비례 확 줄이자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네. 만약에 249석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3석밖에 늘어나는 게 아닌 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통폐합이 여러 군데서 일어나야 되는데 이 농촌 지역 의원들 상당히 좀 답답해할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조정을 할 경우에 어떤 파장이 올지 예상을 좀 해주시죠. 우선 농어촌 지역 인구가 좀 많이 줄어드는 이런 예. 농어촌 지역은 대폭적인 통폐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이 이유는 선관위가 헌법재판소가 작년 10월에 그 인구 편차 2대1을 넘어서는 그 표의 등가성을 해치니까 그렇게 인구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을 그렇게 많이 차이를 두지 않도록 해라. 예, 기존에 3대1이었는데 2대1로 바꾼 거죠. 3대1을 2대1 범위로 맞추라. 이렇게 예.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보면은 그 2대1을 맞추다 보면 지역구가 일정 부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246개보다 한 10여 개 늘어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야당은 지금 문재인 대표는 비례대표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해야 이게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이런 것은 승복할 수 없다. 예. 이렇게 하기 때문에 획정위로서는 양쪽 의견을 결국 절충해서 오케이 그러면 지역구를 일정 부분 늘리더라도 많이 늘리지 않는 현행 유지와 근접하게 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부득이하게 아까 얘기한 인구 희박한 농어촌 지역은 많이 영남, 호남 그리고 강원도 이런 데는 상당히 인구가 막 통폐합되다 보면 그 강원도의 경우는 그 6개의 시군까지를 한 단위로 선거구 예. 국회의원 한 명만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농어촌 의원들의 상당한 반발이 아마 내일도 그래서 농어촌 의원들이 반발 기자회견을 하고 하지만 그래요. 큰 물꼬를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심정숙 기자, 그러면 이 안대로 조정을 하게 되면 어디가 얼마나 줄고 지역별로 좀 차이가 많이 나던데 결과적으로 수도권이 많이 늘어나는 모양새가 되더라고요. 도해지 수도권 지역이 많이 늘어납니다. 일단 저희가 늘어나는 지역을 먼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현재 48석인데 지금 1석 또는 2석 정도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천 지역 같은 경우 현재 12석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1~2석 정도가 늘어나게 되고요. 예. 그 다음 경기 지금 52석인데 앞으로 7석 정도가 늘어날 수 있을 제일 많이 것 같습니다. 늘어나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원에선 대전 지역에서는 1석 정도가 유성이 가불로 분구가 되면서 1석 정도가 늘어날 걸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자, 다른 지역들은 줄어들기도 하고 그렇죠? 네, 이렇게 도해지나 수도권 중심으로 늘어나는 반면에 감소하는 지역을 한번 살펴보면요. 주로 지방의 농어촌 지역입니다. 지금 박성원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이 호남 지역, 전북에서 2석 줄어들고요. 전남도 2석, 광주에서도 한 석이 줄어듭니다. 총 5석이 야당 강세 지역에서 줄고요. 여당 강세 지역은 강원도에서 1석, 그다음에 경북 2석, 부산과 경남에서도 각각 1석씩 총 4석 정도가 여당 강세 지역에서도 줄게 되는 거죠. 거의 비슷한 숫자로 여야 강세 지역에서 어쨌든 선거구 수가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감소를 하는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예. 여러 지역별로 이제 사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텐데 하태원 차장. 네. 부산에 보니까 재밌는 지역구가 있어요. 여기가 아주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김무성 대표 그리고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그리고 정의화 국회의장 이렇게 모여있는 지역구가 아주 변하게 되면서 지금 관심을 받고 있다고요.
그렇죠. 뭐 TK, PK가 현 여권의 어떤 핵심 지역이고 거기에 이제 거물들, 뭐 4선, 5선을 한 거물급 정치인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요. 김무성 현 새누리당 대표의 지역구인 영도가 예. 통폐합 대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의화 의원, 정의화 국회의장이죠. 국회의원의 지역구인 동구, 중구 두 개 합해져 있는데 한 미달이기 때문에 이걸 쪼개서 붙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그렇군요. 있고요. 이걸 이렇게 붙이고 네. 이렇게 붙이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얼마 전에 정의원 국회의장이 나 20대 출마할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한 거 기억나실 텐데요. 예, 출마하겠다는 말로 저는 들은 것 저는 같아요. 본인이 출마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예. 야, 내 지역구를 이렇게 찢어발겨? 나 이거 용서 못해. 예. 본인 뭐 이렇게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는 생각 뭐 그런 루머까지도 나오는 상황인데 본인은 자기가 지금 5선을 했던 그 지역구가 잘라지는 게리맨더링 식으로 잘라지는 것에 대한 불쾌감을 표명한 것 같고요. 예. 유기준 지금 해양수산부 장관이죠. 유기준 장관의 지역구 역시 이번에 통폐합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3명의 여권 내 굉장히 거물들의 어떤 세력 다툼 어떤 식으로 결말을 날지도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 예. 자, 김태현 변호사. 예. 선거구 그럼 스케줄이 어떻게 앞으로 나오는지 어떻게 정하는지. 지금 왜냐면 선거가 나 뛰고 싶은데 뛰지도 못하고 그런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 스케줄표를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지난해 10월 4일에 헌재 결정이 있었고요. 내년 총선은 4월 13일입니다. 예. 총선 6개월 전인 10월 13일까지 이제 재획정 룰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한 달 후에 11월 14일 국회 통과하게 되는데 일단 선거구 결정위에서 이번에 만들어서 국회를 보냈습니다. 그럼 국회 정개특위에서 본인들의 어떤 안을 담아서 수정 요구를 다시 선거구 획정위로 보낼 수가 있고, 그럼 여기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정개특위 안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다시 한번 제안을 만들어서 국회를 보냅니다. 이때는 정개특위로 안 가고 바로 본회의에서 갑니다. 즉, 그 안에 대해서 부만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 아까 박성원 의원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현실상 아마 선거구 획정위의 안이 조금 변경은 되더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선거구 획정 논의가 지금 한참 진행 중이고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이야기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 뉴스 중심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갑니다. 다음 소식 바로 이겁니다.